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한 권과 가까이 하기 참 좋은 하루입니다. 책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자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책 노인과 바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넓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바로 그 넓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입니다. 작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한 늙은 어부의 곁에 가만히 앉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혹은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제 한물 같다고, 나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노인은 바로 그런 모든 말들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운 다 떨어진 늙은이라 손가락질해도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깊고 푸른 바다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살아오신 세월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외롭고 힘드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가닿을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꾹 한번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고 먼 나라 쿠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곳의 어느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우리가 오늘 함께할 이 노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두 손에는 평생 밧줄을 당기며 생긴 굳은 살과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한 탓에 두 뺨에는 갈색 반점이 피어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두 눈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동자만큼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는 무언가 단단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의 눈을 두고 즐겁고 패배를 모르는 눈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비록 늙고 지쳤지만 그 안의 정신만은 조금도 늙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84일이라고 하면 거의 석 달에 가까운 긴 시간입니다.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곧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뜻입니다.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희망을 품고 바다로 나갔다가 매일 저녁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4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말이지요. 마을의 다른 어부들은 그를 비웃거나 혹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운이 완전히 달아난 늙은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쿠바 말로는 이런 사람을 살라우라고 부른답니다.
가장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산티아고를 두고 바로 그 살라오가 되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단 한 사람만은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놀린이라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5살 때부터 산티아고를 따라다니며 고기잡이를 배웠습니다. 노인에게 마놀린은 제자이자 친구이자 또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놀린도 노인의 배를 타고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고기를 못 잡자 소년의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운이 다했으니 다른 배로 옮겨 타라고 말입니다. 소년은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소년의 마음만은 늘 노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배를 타면서도 마놀리는 매일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무거운 낚시 도구를 나르는 것을 도왔고 함께 식사를 챙겼으며 야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어느 팀이 이겼는지 두 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노인에게 손주뻘 되는 어린 소년 하나가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노인이지만 그에게는 이 소년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고기보다 값진 보물이 아니었을까요? 소년은 노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할아버지 배를 타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지 않느냐. 그 배에 그대로 있거라. 노인은 자신의 처지보다 소년의 앞날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소년과 함께 변변치 않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 노인의 오두막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년이 마을 식당에서 음식을 얻어다 노인을 먹이곤 했죠.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노인은 소년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아주 먼 바다로 나가야겠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저 깊은 바다로 나가서 큰 놈을 잡아오겠다. 84일 동안의 불운을 끝내겠다는 노인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84일이나 못 잡았으니 이제 그만 단념하자. 운이 안 따르는 걸 어쩌겠나. 하지만 산티아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산티아고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자며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 해안에서 보았던 황금빛 모래사장과 그곳을 뛰노는 사자들의 꿈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주 이 사자 꿈을 꾸었습니다. 사자는 힘과 젊음, 그리고 당당한 위엄을 상징합니다. 비록 몸은 늙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사자가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사자 한 마리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의 패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그 당당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그 사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산티아고처럼 우리도 마음속 사자를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도와주어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홀로 노를 저어 어둠 속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가지 않는 저 멀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말입니다. 자, 노인이 드디어 운명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깊고 푸른 바다에서 산티아고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거나 옛 생각이 나신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 한 번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책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처럼 이 이야기도 길고 깊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간 노인은 정성껏 미끼를 단 낚싯줄을 바닷속 깊이 들이웠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 기다림인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바다와 마주했습니다. 전고가 가까워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큰 놈이 미끼를 문 것입니다.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단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줄을 통해 전해지는 그 묵직한 힘에 노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노인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청사애치였습니다. 청사애치는 길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아주 크고 힘이 센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애치는 노인의 배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무게가 자그마치 700kg이 넘는 그야말로 바다의 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배 한 척에 탄 늙은 어부와 배보다도 큰 거대한 물고기의 대결입니다. 누가 봐도 노인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낚싯줄을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그 거대한 물고기와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청새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배를 끌고 나아갔습니다. 노인의 작은 배는 거대한 물고기에 이끌려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노인은 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줄을 놓으면 물고기를 영영 놓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줄의 팽팽함을 견디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노인은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두 손은 줄에 쓸려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등과 어깨는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바다에서 잡은 날생선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그 비린 생선을 억지로 씹어 삼키며 힘을 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투의 시간 동안 노인은 끊임없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있으니 말을 건넬 상대라곤 자기 자신과 바다, 그리고 그 물고기뿐이었지요. 노인은 자신을 끌고 가는 그 거대한 청사애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너를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나는 반드시 너를 잡고 말겠다. 여러분, 참으로 묘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잡으려는 물고기를 향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노인이라니요.
이것은 산티아고가 그 물고기를 단순한 먹잇감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청사의 치를 자신과 대등한 위대한 상대로 여겼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노련한 어부와 바다에서 가장 크고 당당한 물고기, 둘은 서로를 존중하는 위대한 맞수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형제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 이런 맞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두고 씨름해온 어떤 일 혹은 어떤 어려운 말입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떠나보낸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존경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고난을 어쩌면 존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투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비록 늙었지만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무엇을 견뎌낼 수 있는지 내가 그 물고기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파멸이라는 것은 몸이 부서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패배는 다릅니다. 패배는 스스로 마음이 꺾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을지언정 끝까지 싸우려는 그 정신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산티아고가 온몸으로 보여준 인간의 위엄입니다. 마침내 사투의 끝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청사애치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작사를 두 손에 굳게 쥐고 물고기가 배에 가까이 떠오르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작사를 물고기의 심장에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거대한 청새치는 마지막으로 물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몸뚱이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노인이 이긴 것입니다. 84일, 아니 사흘에 걸친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노인은 그 위대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노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 싸워준 그 위대한 상대에 대한 경의로 가득했을 겁니다. 노인은 너무나 커서 배에 실을 수도 없는 청새치를 배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뱃머리를 돌려 그리운 집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삶이 늘 그렇듯이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뒷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의 가장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산티아고의 끈기와 닮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노인의 귀향길을 따라가 보며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 집으로 돌아오던 노인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청새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든 것입니다. 상어들은 노인이 목숨을 걸고 잡은 그 귀한 물고기를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이미 기력이 다 빠진 몸이었지만 그는 작살로, 노로, 또 칼을 묶은 몽둥이로 상어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한 마리를 쫓아내면 또 한 마리가, 또 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노인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했던 청사해치는 머리와 꼬리, 그리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살점은 상어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토록 목숨을 걸고 잡은 물고기가 결국 뼈만 남은 채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노인은 텅 빈 마음으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황금빛 사자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뼈만 남은 거대한 물고기를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소년 마놀리는 잠든 노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과 함께 바다에 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노인의 위대한 정신이 이 어린 소년에게 고스란히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인은 패배한 것일까요? 결과만 보면 그는 빈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결코 패배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자신의 위엄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그 말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노인과 바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빼앗겼지만 그가 보여준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군 것이 손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그 성실한 과정 자체가 이미 빛나는 보물입니다. 둘째, 진정한 자부심은 누가 알아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셨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입니다. 셋째, 나이는 결코 도전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늙은 산티아고는 누구보다 위대한 도전을 해냈습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 푸른 사자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에서 싸워오신 분들, 때로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도 또 때로는 상어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허망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모진 세월을 견뎌온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산티아고의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온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산티아고의 푸른 눈빛처럼 여러분의 눈빛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독서 여행 어떠셨어요?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온 내 삶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책 한 권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